자, 미국발 금리 인상 흐름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중국 봉쇄 조치로 국내 자동차, 반도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연간 D램 수요 증가율이 8.3%, 한 자릿수로 역대 최저에 그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데요. 가장 큰 수요처죠. 중국이 봉쇄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역성장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경제저널에서 얘기해보죠. 한양대학교 경영대 이상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반도체가 우리 대표적인 수출 효자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무역 순위가 전 세계 230개국 중에서 7위에 해당합니다. 네. 홍콩이 6위인데요. 뭐 해석에 따라서 전 세계 무역 순위 6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무역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뭐 이런 국가들만 대한민국에 앞서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과거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일본보다 무역량이 많은 국가로 성장할 가능성도 최근에는 점쳐지는 그런 엄연한 무역 선진국 수준입니다. 예. 자, 이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이게 이제 대한민국 3대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280억 달러에 이제 수출을 했는데요. 이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2위인 자동차 수출량의 2.5배에 달하는 큰 규모입니다. 2등부터 5등까지의 수출군을 다 합한 수출 금액과 맞먹을 정도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품목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좋지 못한 글로벌 경기 상황 때문에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무역 전선의 적색 경고 등이 어느 정도 켜진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오히려 반도체 시장은 계속 호황을 누렸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반 반도체 이제 경기 사이클을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요. 다행히도 코로나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세를 좀 유지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반도체 경기 사이클도 약 10년마다 호황과 불황이 좀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가 여러 가지로 밸런스가 좀 맞아야 호황이 오게 되는데요. 네. 이제 거기에 알맞은 가격 정책이 형성이 되면서 그야말로 좀 돈을 쓸어모을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코로나 기간과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 3년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거기다가 예상치도 못하게 전기 자동차 시장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 또 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서 그야말로 반도체 전성기 시대가 열리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역 실적도 뭐 21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기게 되면서 20년 불과 1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지난해 성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는 21년 전년 동월 대비해서 대한민국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동점 찍고 하강으로 가는 이른바 피크아웃이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앞서도 그렇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성장 우려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타격이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3분기 수치가 아직 확정 수치는 아닌데요. 추정치로 보더라도 거의 뭐 비슷하게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21년 영업이익이 15조 원에서 22년 3분기는 12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조금 더 감소 폭이 퍼센테이지로 큽니다. 21년에는 4조 2천억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4조 2천억 수준인데요. 22년에는 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반토막은 그러네요. 아니지만, 예. 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역성장률이 좀 더 큰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두 기업들 모두 역성장을 한다 이런 점에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뭐 원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뭐 가장 많이 뽑히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 급등이 이제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원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됐다. 근데 좀 사이클 상으로만 보면 어쨌든 구조적인 모습에서는 메모리 수요가 이제 급감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겠는데요.
완제품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사의 디램 재고가 증가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 자체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또 구매가 축소하게 되면서 메모리 공급사들의 재고가 또 증가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건데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지금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만큼 반도체 산업이 중요한 국가가 바로 대만이죠. 네. 이 대만에서 최근에 이제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4분기에는 수요 감소와 재고 압박이 커지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 자체가 13에서 18%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번 3분기에 디램 가격이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것보다 큰 수준이라는 거죠. 예. 결국은 이 반도체 가격 자체 하락이 커지게 되면서 마진이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점을 바꾸고 지금부터는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사실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계속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꺾이기 시작한 반도체 경기의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선례가 과거에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초과 공급이 시작이 되게 되면 길게는 10년 가까이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을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과거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지켜봐왔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역량을 가지고 기업들이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도 이제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에 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이제 4칩 여러 가지 동맹국들과 관련된 얘기들을 했었죠. 네. 네,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삼성전자에게는 사실 내심 웃으면서도 웃는 티를 못 내는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에 이제 투자를 한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네. 경우도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서 생산되고 투자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를 주겠다라고 하여서 10년간 향후 굉장히 많은 금전적인 그런 이익을 주는데 반면에 중국에 있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막아버리기 때문에 네. 중국과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사업이 얽히지 않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에게 다른 산업으로 보복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윤 대통령이 이제 외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앞에서 이제 최창현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분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을 만나서 한국의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투자를 이제 받아냈습니다. 네. 이때 미국의 반도체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한국의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 한국의 신설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들이 조금 더 돈독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예. 대통령실에서도 이번에 반도체를 넘어서 앞으로는 디지털, AI 강국 도약으로 이제 이뤄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임기 기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문제는 좀 있겠지만 또 다른 위기가 오더라도 일단 잘 극복할 이제 산업이다 이제 이렇게 또 기업들이다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반도체 호황기가 이제 유효 기간이 다 된 거 아닌가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더욱이 이제 최근에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지원법, 치포 동맹 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전기차 업계가 타격을 받듯이 이런 그 미중 분쟁에 따른 여러 미국의 입법화 조치들이 또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굉장히 국내에 있는 자동차 완성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들만 혜택을 주겠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혜택을 줄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네. 줬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피해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칩4 동맹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한국 기업들한테는 내심 반가운 그런 소식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문제, 가장 수요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과의 문제에서 중국이 또 다른 대응을 하겠죠.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를 좀 면밀히 살펴야 될 텐데요. 네. 얼마 전 이 SK 하이닉스의 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급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선택을 하겠다, 옵티멀한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뭐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중국의 대응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도 시시각각 좀 변화되는 좀 전략적 변화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최근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아주 피를 튀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 확보 경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위기는 인재를 뺏기는 데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그간 잘 성장시켜왔던 배경에는 이런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인재들에 의해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1순위 투자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하방 사이클에 대비해서는 우위에 나설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기업들이 과거에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반도체 하방 사이클에서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경쟁이 과거에 비해서 치열하지 않은 면도 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하고 경쟁에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양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